오늘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 보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학제 개편과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정책 방안들이 보고가 됐는데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큰 관심 사안인 이 학제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제 개편은 일단 취학 연령을 지금 현재 만 6세에서 1년 하향해서 만 5세에 조기 입학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빠르게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결손 과정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 하루빨리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결손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20년 동안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점점 더 사회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 양극화의 첫 번째 출발점이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이의 성장의 출발선이 되는 교육에서부터 그런 양극화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린이들을 빨리 교육에서 품어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욕심은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었지만은 1년이라는 기간도 사실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일단 1년 더 조기 입학하는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제도에서 이렇게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상당히 큰 일일 것이 분명할 텐데 학부모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조기 교육, 조기 입학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었고 다른 정부에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령 인구를 자율적으로 조금 앞당기기도 했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선호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찍 입학을 시켜서 빨리 진학하고 빨리 배우는 것을 목표로 했던 분들이 있고 지금은 조금 또 늦게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육 시스템을 전체를 설계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어떤 직접 역량이나 아니면 사회성, 인성 이런 부분들이 10살 이전에 형성이 되고 있고 OECD 국가나 선진국에서도 이 어린 0세에서 5세 때의 어떤 교육 투자가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만 4세부터 공교육을 시작하는 곳이 있고 만 5세는 거의 이 공교육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쭉 보면 지적인 성숙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교육을 제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아니면 어떤 기자재들도 굉장히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교육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이 혜택이 큰 부분이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사나 아니면 시설들에서도 약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진출을 조금 더 빠르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이런 학령을 전체적으로 1년 당기는 것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입학과 졸업이 모두 1년씩 당겨지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법 개정 사항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첫 시안이 나오고 23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24년 정도에 이제 만약에 시범 실시가 가능하다라면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시범 실시를 해볼 수 있고 원하는 바는 25년에는 이제 직접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시나리오는 짜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나리오는 조금 변동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학교는 공교육에는 저희가 기존에도 초등학교부터 이제 들어가서 배우긴 합니다만 더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좀 받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의외로 이것을 반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 고소득층의 자녀들은 아마 3세부터 제가 알기로는 영어 학원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그렇지 못한 가구에서는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공교육 유치원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유보 통합을 통해서 네. 0세부터 만약에 5세에 이제 취약이 되면 4세까지의 어린이들한테도 조금 더 수준 높은 서비스의 어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 그 유보 통합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공약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뭐 다른 전 정권에서도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데요. 일단은 유보 통합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취약 연령도 같이 당겨질 수 있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적 개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유보 통합 말고도 또 내년부터는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 평가 논란이 또 다시 재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제 전수를 했을 때 네. 뭐 서열화를 한다, 뭐 줄 세우기를 한다, 뭐 비교육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급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현재 모든 교육 과정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22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3, 고2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한 70% 정도까지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2024년이 되면은 초3부터 시작해서 고2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발전을 하게 되면 현재는 CBT 그냥 컴퓨터 베이스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컴퓨터 어댑티브 시스템으로 갈 때는 그 학력이 결손되어 있는 특정 학생이 어떤 부분이 결손이 되어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특화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한테 맞춤을 할 수 있는 교육까지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첫 번째 시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조기에 입학해서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유보 통합,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학력 성취도에 대한 컴퓨터 베이스드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산층 이하의 사회적 약자를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최소한 교육은 보편적인 어떤 기본권이고 국가가 제공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공정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련의 이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해서 이제 고교 개편안도 이제 마련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세부 방안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아마 2025년 정도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사고 존치라는 그 단편적인 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환은 공급자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제공해 왔던 것을 이제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가 원하는 학교 유형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자사고도 일종의 대안이고, 그 외에 예전에 외고, 현재 있는 외고의 경우에도 일반고의 교과목 특성화 학교라는 걸로 이제 전환을 하든지, 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고등학교를 저희가 학교 유형을 다양화한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좀 방안이 있으십니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사실은 누적되는데, 주로 누구한테 누적되냐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학습이 떨어지는 그
학생들한테 학습 예. 교수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소그룹으로 저희가 그룹 지도를 하거나 물론 전 정부부터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대생이나 사대생들의 유휴 인력을 활용을 해서 뭐 정서 지원 그리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보충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으시게 되시면서 책임감도 굉장히 크실 것 같고 부담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소회라든지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좀 어떻게 좀 펼쳐나가겠다 이런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로 송구스러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반쯤은 공인으로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공인의 자리가 얼마나 더 무거운지 이 배지의 무게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꼭 한 가지 이루고 싶었던 부분은 네.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조차도 여러 가지가 여러 단계의 교육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꿈이 가능했던 시대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적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분은 120%가 발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0%밖에 발현이 못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교육이라는 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어떤 교육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사회 소외계층, 약자와의 연대 뭐 이런 틀 속에서 가급적 모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출발선에서부터 제대로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을 제가 펼 수 있다라면 저는 무한한 어떤 책임감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여기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을 최우선에 뒀다라고 설명한 것을 꼭 증명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